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네. 요즘 LPG 차가 인기가 많이 없잖아. 그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야? LPG 차들은 대표적인 단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제약이 좀 많아지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도넛 형태로 요 밑에 깔리기도 하지만 트렁크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충전 문제인데요. 가솔린 연료를 주유하는 것처럼 셀프 주유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주유를 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주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개수도 많이 적은데요. 출퇴근하는 이동 경로에 충전소가 없다면 충전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가스통 용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이 60리터를 넣어도 연비가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충전소를 자주 가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은 연료 탱크 안에 요 기울기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몇 리터가 남았는지 측정을 해서 몇 리터 남았습니다 해주는 건데, 가스는 압력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가득 넣었을 때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압력이 훅 빠지는 순간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반 정도 남았다고 해서 진짜 절반 남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LPG가 정숙성의 대명사였다면 요즘에는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숙성을 원하시는 분들께 다른 선택지도 많아졌다는 것도 수요 감소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유비 면으로 봤을 때도 휘발유보다는 아직까지 확실히 저렴하지만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더 안 좋고요. 전기 차량은 주유비가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단점들 때문에 LPG의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시동이 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요즘의 LPG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솔린이랑 비교했을 때 출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맞지만요. 만약에 출력을 원하신다면 6기통 LPG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출력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예전에는 이렇게 4가지의 인젝터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한 곳에서 뿌려서 공기랑 다 같이 그냥 쏴버리는 카부레터 방식으로 연료 분사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연료를 전자적으로 개별로 쏴주는 LPI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적화된 연료 양이랑 타이밍을 맞춰서 분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이나 연비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 시동 문제는 이 가스통 안에는 액화가스로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액화된 상태로 가스로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온도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시동을 걸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이퍼라이저라는 액화가스에서 기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간시 시동도 원활하게 거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도 생겨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동이 잘 걸린다? 맞습니다. 그래, 그럼 단점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장점은 어떤 게 있어? 장점, 이게 연비는 전체적으로 좋진 않지만 주유비가 저렴합니다. 물론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비교하면 끝도 없긴 하지만 가솔린이랑 비교한다면 확실히 적은 주유비로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엔진 내구성입니다. 연료 특성상 완전 연소에 가깝기 때문에 카본 찌꺼기라든지 엔진 내부의 슬러지 쌓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름을 태우는 거랑 가스를 태우는 거의 차이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해봐도 부탄가스 깔끔하게 타서 아지랭이만 피고 없어지잖아요. 그을림 없죠. 하지만 기름을 태운다, 장작을 태운다, 검정색 그을음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에 큰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숙함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긴 했지만 내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정숙한 편이죠. 하이브리드도 정숙하긴 하지만 EV 모드일 때만 정숙하고요. 근데 LPG 차는 왜 정숙한 거야? LPG 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힘이 약하잖아요. 이론상으로 폭발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진동이나 소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정비 비용입니다. 정비 비용이 아무래도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2000cc급 가스, 3000cc급 가스, 현대기아에서 나온 가스 엔진들은 택시 기사님들도 아주 애용하고 있는 엔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 복지센터에서도 정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2000cc급 가스 엔진을 눈을 감고도 만지실 수 있는 그런 장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택시 복지 센터라는 게 있어? 있죠. 네이버에만 검색해 보셔도 지역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도 현실은 LPG 차가 인기가 없기는 하잖아. 네. 중고차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인가? 중고차 가격,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에게도 LPG 차가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2018년도 말부터 이렇게 가능해졌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가솔린보다 중고차 가격이 훨씬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제인 엔진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요. 요즘 또 한번 고유가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스차는 지금 금액 방어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LPG 차가 뭐 완전 연소라서 수명이 좋다며. 네. 뭐 몇만까지 탈 수 있는데? 이 가스 엔진은 정해진 수명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 50만, 60만, 100만 킬로까지도 인증샷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스 엔진은 엔진 실린더 막 블록을 보링해야 되고 헤드를 보링해야 되고 이런 큰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요. 거의 그냥 누유만 조금 수리하고 하체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수명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차가 42만 4천 킬로를 주행했거든요. 제가 상태가 어떤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쭉 한번 둘러봐 주고요. 물론 이제 40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중간중간에 누유 수리는 한두 번씩은 거쳐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무조건 수리했겠지 얘는? 네, 다 풀린 자국이 딱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체인 커버 쪽에 누유가 조금 있네요. 여기 체인 커버 볼트에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키로수가 많아지면 이 가스랑 가솔린 엔진들은 누유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특히 LPG는 또 열에 취약하잖아. 그렇죠. 발열량이 높은 연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가스차, 디젤차 이렇게 시동을 똑같이 걸어놓고 옆에 가면 가스차는 엄청 뜨겁고요. 디젤차는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누유에는 좀 더 취약한 거예요. 이런 플라스틱이나 가스캔유들이 열에 의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엔진의 소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동 켜주세요. 이 정도면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킬로 정도 안 된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조용한 거예요. 신차급 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되게 좋아요. 그러게. 지금 진동도 만져봐도 약간 떨림은 있지만 그 정도는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차각차각 소음은 그냥 엔진이 작동하는 소음인 거지?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들리는 거는 연료 분사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엔진의 이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넷을 열고 디자인 커버까지 뜯었는데 소음이 괜찮으니까 이건 실내에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본네트를 닫으니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에요. 그냥 키 온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는 엔진은 켜져 있긴 하구나 정도의 소음이랑 진동만 약간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멍한 치고 너무 조용한데? 그쵸. 이제 시승도 간단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거 디스크 소리인가? 네, 엑셀이랑 그 미션의 반응 이런 거는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브레이크에서 소음이 좀 납니다. 이거 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녹대문도 녹대문인데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요. 아무래도 40만 킬로 동안 탈 때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을 거잖아요. 안전하게 타셨을 테니까. 근데 설마 한 번도 안 갈았을까? 아마 교체는 하셨어도 브레이크의 소모품은 브레이크 디스크랑 패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있고요. ABS 모듈, 하이드로백, 마스터 실린더 이렇게 좀 여러 부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명이 이제 약간 다 해가는 부품이 있어서 이 브레이크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음은 디스크가 맞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밀림은 컨디션, 이제 내구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의 꼭 밟았거든요. 그래? 엄청 밀리네. 네, 지금 거의 풀 브레이킹 상태입니다. 이거 위험하다. 지금 한 80%는 밟은 것 같아요. 조금 한 1-20% 남은 걸로 컨트롤 중입니다. 하체랑 엔진 미션은 괜찮아요? 네, 하체는 지금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유격의 느낌도 없었고요. 소음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키로수를 탔으면 정비를 아마 중간중간에 많이 했을 거지만 엔진이랑 미션은 보링이나 교체 이런 것까지는 없었을 거거든요. 컨디션은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그런 최상급 컨디션이고요. 핸들, 하체까지도 다 괜찮았고 브레이크만 좀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손 보면 몇만까지 더 탈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정해진 게 없죠. 한 100만 킬로까지는 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엔진 보링할 일이 생기더라도 워낙 흔한 엔진의 흔한 배기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링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엔진 보링이 원래 그렇게 싼 거예요? 제가 최근에 6기통 엔진을 보링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600만 원의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터보를 교체하지 않고 엔진 보링만 했는데도 그 정도 견적이었어요. 그래서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는 기통수가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공인 비용이랑 부품 비용은 2배에서 3배 이렇게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LPG 차도 네. 뭔가 따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찌꺼기가 많이 없어서 엔진 오일 오염이 많이 안 되거든요. 엔진 오일 색깔로만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10,000km를 타더라도 새 거 같은 엔진 오일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꼭 메모를 해서 키로수별로 교체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열 관리가 중요한 엔진이다 보니까 냉각수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공회전을 하면 열은 계속 나는데 엔진열을 식혀줄 바람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공회전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근데 가스차는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되는 거니까 연료 필터 같은 건 필요가 없겠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 충전도 셀프로 하지 않고 가스통도 깨끗한 상태겠지만 미세한 입자들이 계속 찌꺼기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연료 필터는 가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고 필터랑 일반 연료 펌프 필터가 있는데요. 충전고 필터가 막힐 경우에는 충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연료 펌프가 막힌다면 출력이 제대로 또 나오지 않겠죠. 요즘 들어서 출력이 나오지 않거나 충전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다면 연료 필터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구성이 좋다고 해서 한번 대충 보고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LPG 차를 살 때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유가 잦은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로칸 커버, 체인 커버, 헤드 가스켓, 오일팬 이렇게 누유가 있는지 또 잘 봐주셔야 되고요. 라디에이터가 터져 있진 않은지 아니면 서머스타트 근처에 부동액이 새진 않는지 이런 것도 부동액 라인을 따라가면서도 누수가 있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PG에는 연료 분사량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약간 안 좋은 상태라면 엔진 안에서 공명음이 좀 들리는데요. 웅웅웅웅웅웅 이런 식으로 좀 울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공회전할 때 엑셀링도 한번 쳐보시고 가속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체 부식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 가솔린 엔진에서는 연료 탱크가 막아주고 있는 부분을 가스 엔진은 그냥 훤히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오염 물질이나 염화칼슘, 습기에 좀 더 노출되기 쉬운 편이라서 하체 부식은 어느 정도 됐는지 리프트 점검을 통해서 꼭 보셔야겠죠. 그런 걸 다 해주는 데가 어딨어. 아우, 정비딜러 영범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꼼꼼하게 점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운전, 리프트 점검까지 다 해드리니까요. 믿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이쪽입니다. 오늘 이렇게 LPG 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